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길랑 교사입니다. 11월 2일이죠. 오늘이 12월 달 마지막 달이라고 이런저런 그런 그 마무리 지으시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으신데 저는 똑같은 일상으로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제 책을 다시 봤어요. 암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 딱 1년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종이책 ISBN을 받아서 종이책으로 지금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의 판로를 개척하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암 환자들이 양산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보 부족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대개의 경우 어, 자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마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요양병원 120명 입원했던 그 요양병원의 환우들도 보면은 요양병원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실손 1억 가지신 분들, 5천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프로그래밍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한 고주파 치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자닥신 주사 그 외에 그 겨우살이로 만든 이런 주사들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하여튼 그런 요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체온을 올리는 요법하고 그 다음에 그 면역력을 높이는 뭐 이 두 가지 요법을 해서 다양하게 종류만 다른 약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지 평생 암과의 행복한 동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퇴원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낫느냐 하면 낫지 않아요. 요양병원에서 숱한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정말 잘했구나. 왜냐하면 다양한 환자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분들의 유형을 분류를 해볼 수 있었고, 암은 다 똑같구나. 어떤 암이든지 간에. 암을 이겨내려면 생활습관, 생각습관, 식습관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를 그 환우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을 쓰는 동안 제가 실제적인 생활을 한 거죠. 저는 글을 거짓으로는 못 쓰거든요. 제시도 그렇고 모든 글들이 저는 살아낸 삶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새벽 5시에 새 여자와 같이 올라가면서 풍욕이랑 그 다음에 그 생쇼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정상에서 이렇게 그 몸을 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몸에 자극을 준 거죠. 공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그 기록물이 사실은 이 책으로 쓰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실제적으로 좋아졌고 그 좋아진 몸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이제 모여져 있는 거죠. 뭐 단기간에 암이 나와서 좋아지셨던 분들 재발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뜸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그 후배 같은 경우도 대장암이었는데 다시 또 재발이 되었다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건 좋아요.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요양병원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다 따라가다가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요양병원에 요양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식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식사해 주는 걸 먹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그것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멍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날아가는 새도 보고 그 다음에 까치밥이 되어 있는 그 감의 단감의 모습도 감의 그런 땡감의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일상을 좀 있어 보는 시간들을 갖기 위한 것이 저한테는 요양병원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면서 거의 산속에 있었죠. 그래서 병실에 있은 적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병실에 있으면 환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산속에 가면 자연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산속에서 홀로 생활을 이제 했죠. 그리고 그 사계절 변화의 모습이 생기를 주는 거죠. 아, 내 인생도 저렇게 사계절의 변화처럼 변화무쌍했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굉장히 그 슬픔 쪽으로 인생을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그 기회를 통한,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내 삶을 앞으로 잘 살아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해서 살았던 점이 무엇인가 그걸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이렇게 멍하니 흘러가는 너무 그 하얀 구름들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노을이 지는 모습들이라거나 그리고 개방초가 살랑살랑 이렇게 미소 짓고 나를 보면서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뿐인가요? 산수유, 생강꽃, 봄에 생강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시를 썼는데요.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죠. 그 봄을 알리는 그 꽃들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겨울에 그런 새싹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위를 뚫고 있잖아요. 바위도 뚫잖아요. 그렇듯이 새싹이 그 겨울에 그 추운 그거를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의 힘은 경이로움을 거쳐서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싹이 처음 그 꽃으로 나온 것이 산에는 생강꽃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만났던 그런 노란 생강꽃이 그 망을망을 이렇게 그 밝은 그런 얼굴로 저를 맞이해 줄 때 그 환희의 그 기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달래꽃 분홍빛이잖아요. 엄마의 그런 따뜻한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듯이 그렇게 보드랍고 또 아빠 품에 안기듯이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여름은 여름대로 그 시원함과 그 확 트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가을에는 또 밤을 땄던 이런 그 따뜻한 추억도 있죠. 태어나 처음으로 밤을 따봤어요. 요양병원에서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이런 해보지 못했던 서울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리고 봄에 또 산나물도 따러 갔던 게 기억나네요. 그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스산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요. 눈이 내리는 그 눈바퀴를 맨발로 걷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오돌오돌오돌 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발이 어니까 이제 감각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환희가 흘러요. 내가 이겼다. 내 성취, 야, 내가 이게 영하 18도에 맨발을 걸었구나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다시 보면서 아, 진짜 잘 썼다. 정말 그때 제가 대단했구나.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제 자신에 대한 찬미와 경이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긍정성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조셉 캠벨이 말했던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영웅이시거든요. 그래서 follow your bliss.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찾아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